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코너죠. 업업 스타트업. 오늘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취업도 또 창업도 가능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전하는 신세미 캐스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한섬글로벌에서는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과 상품 소재 기획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분야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 및 우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5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OCI에서는 안전과 환경, 그리고 기계 등 총 6개 분야의 경력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 그리고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화무역에서는 의료기기 영업과 건축사업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분야별로 우대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오영 네트워크스에서는 약국 거래처 관리와 신규 제품 안내할 영업부 신입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오늘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또 스타트업 기업이죠. 플라이브 테크놀로지 이형준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잠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식 들어보고요. 또 플라이브 테크놀로지 이야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먼저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과 KBS 올댓뮤직이 함께한 인디스탕스 2018년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 좀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저희 지난 4월 10일 날 참가 모집을 시작으로 네. 29일 끝났는데요. 1대 9의 역대 최고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9면 뭐 지원한 팀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네, 총 한 400팀 정도 되고요. 네. KBS 올댓뮤직 제작진을 비롯한 국내 음악 산업 전문가들의 자작곡 영상 심사를 통해서 45팀이 선발이 됐습니다. 네. 선발된 팀은 예선, 본선 무대를 거쳐 결선 무대가 될 파이널 콘서트 무대와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디 31 기획 공연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인디스탕스 2018. 일단은 무대 자체가 많은 팀이 나오다 보니까 좀 축제 같고 신날 것 같은데 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공연을 즐기는 그 많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캠퍼스 어택이라는 컨셉으로 인디스탕스 2018년도 경기대 수원 캠퍼스, 명지대 자연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경기도 내 대학교 축제를 무대를 삼아서 예선, 본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게 하루에 하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어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민들도 음악을 즐기고 요런 그 컴피티션도 진행이 되고.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1대 9라는 높은 경쟁률, 그러니까 400팀에 가까운 팀들이 참가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이 좀 든든하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몇 회째죠? 저희가 더욱더 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의 폭을 넓혀서 본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위 20개 팀에게 미발매 음원 제작 및 유통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하는 탑 6 뮤지션들은 KBS 올댓뮤직 방송 출연, 그리고 매거진 촬영 등 홍보 마케팅 오. 지원을 받게 되고 네. 최종 우승 차지한 뮤지션에게 1,000만 원 상금이 주어집니다. 예.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는 인디스탕스 2018년도 참가 규모 기준 국내 최다 뮤지션 지원 오디션이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스탕스 2018의 추후 일정 및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장르 같은 거는 다양한 건가요? 제가 네, 보통 락이 우선이었는데 네. 지금 점차 이게 힙합 등 네, 좀 네. 뜨는 장르들 오. 좀 되게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분들이 모두 좀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로 3번째라고 하셨는데 자, 10회 또 100회까지 꾸준히 이 인기 높은 이 축제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죠. 네, VR, AR 가상 증강현실 스타트업 선발이 하는 VR, AR 위크가 개최가 됩니다. 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수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18 VR, AR 위크가 열립니다. 경기도가 선발하고 육성한 VR, AR 스타트업의 현재 역량을 살펴보고 새로운 스타트업도 선발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네, 사실 뭐 VR, AR, 이 IT 같은 분야는 정말 경기콘텐츠진흥원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스타트업도 선발하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VR, AR 위크는 도내 VR, AR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행사로서 신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스타트업과 육성 프로그램을 이미 수료하고 해외 진출을 앞둔 오. 선배 스타트업까지 예. 각 단계별 기업이 함께 합니다. 그렇군요. 이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시고 그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스타트업을 지원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첫날 15일에는 6개월간의 육성 프로그램을 마친 NRP 2기 그 제3회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기업, 네. 요 17개 팀의 성과 발표와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가 펼쳐집니다. 네. 선발팀의 육성 멘토단인 NRP 파트너사와 VR, AR 업계 투자사, 그리고 유통사들이 참여해서 이들의 사업 아이템과 후속 사업, 투자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NRP 이거 뭔가요? 예, 영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넥스트 리얼리티 파트너스의 약자로서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해외 시장 진출부터 후속 투자까지 지원하는 도외 VR, AR 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재 구글, HTC 바이브, KT 등 국내외 VR, AR 관련 선도기업과 공공기관 총 32개사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요. 오는 16일과 17일에는 이 NRP 3기를 또 선발하는 제4회 경기 VR, AR 창조 오디션이 펼쳐집니다. 네. 근데 벌써 뭐 3기를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미 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또 최대 35개의 팀을 또 선발할 예정으로 네. 초기 개발 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기획에서부터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또 지원하는 상용화 킬러 컨텐츠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네. 올해 VR, AR 위크는 심사위원과 투자사에게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오픈 피칭과 함께 비즈니스 미팅 형식으로 각 심사위원이 지원 기업을 평가하는 개별 심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심사뿐 아니라 자문분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VR, AR 글로벌 개척단 출정식도 펼쳐지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뭐 지원도 좀 체계적이고 행사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개척단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부러운 건데요. 네. VR, AR 글로벌 개척단은 도내 VR, AR 기업 20개사를 선발을 해서 네. 5월 말부터 6월까지 VR, AR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국, 캐나다, 중동에서 NRP 월드와이드 경기도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단계별 기업 육성과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선발되고 육성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VR, AR 글로벌 개척단 참가 기업도 오는 9일까지 또 모집을 오늘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가 신청은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매니저님이 부러워하실 만하네요. 정말 네. 지원이 좀 빵빵하고 여러 가지 참가 기회도 주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입니다. 9일이니까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예,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그 웹소설 기반 IP 글로벌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는 소식인데요. 네. 일단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 제작이 저희의 지원 골자고 네. 지원 규모 및 금액은 총 6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요즘 웹소설, 웹툰 정말 많이들 보시잖아요. 좀 스낵컬처로 많이들 이용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웹소설을 선정을 해서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라는 건데, 이 선정 기준이 또 궁금하네요. 네, 선정 기준은 웹툰으로 연재되지 않은 완결 로맨스 웹소설 IP 그리고 웹소설 회당 평균 매출이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요. 예. 해외 국가를 타겟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웹소설 작품이어야 합니다. 제작 장르는 로맨스,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 전체 이용하고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내용은 배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은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예, 차세대 융복함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 예. 10일 날 개목합니다. 네, 3주째 이야기하고 있죠? 예, 저도 지겨울 정도인데 그래도 정작 가보시면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오, 지금 또 세트장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던가요? 좀 미리 보시고 오셨겠죠?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오늘 또 리허설, 개막식도 리허설이 있고 오. 예, 65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요. 예,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10일부터 13일이면 뭐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자, 플레이 엑스포 올해로 몇 회째라고 하셨죠? 예,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게임 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와 국내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네. 온라인 모바일 게임은 물론이고 뭐 보드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게임 관련 쇼 및 체험은 물론이고요. e스포츠 대회, 개발자 토크 콘서트, 그리고 수출 상담회 및 국제 게임 관련 컨퍼런스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매주 3주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올 때마다 정말 자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좀 야심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올 행사 목표는 관람객 7만 명, 그리고 7만 명? 네, 네. 7만 명, 국내외 참가 업체 650개, 그리고 수출 계약 8천만 달러 추진 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이 행사를 통해서 한 6만 1,600여 명의 오. 관람객이 다녀가셨고요. 23개국 541개 업체가 참여해서 6,37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큰 규모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산업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이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11조 원으로 사업체는 14,000여 개, 종사자는 8만여 명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관련 산업 규모는 5조 3천억이고요. 사업체는 2,929개, 종사자는 2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플레이 엑스포를 통해서 게임 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라고 하셨으니까요. 좀 많은 기대 가지고 저도 한번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욱 매니저와 함께 경기 콘텐츠 진흥원 소식 함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잠시 인사를 드렸죠. 방금 전에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서 창업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풀다이브 테크놀로지의 이형준 대표님가 나오셨는데 네, 이 어떤 기업인지 일단 뭐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으니까 좀 IT 쪽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VR이나 AR 쪽 많이 하신다 그러면 컨텐츠 쪽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XR용 하드웨어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XR이 정확히 어떤 거죠? 요새 이제 VR, 네. AR, 그다음에 MR까지 나가는데 그 차세대 그 리얼리티를 네. XR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통합적인 현실이라고 그냥
요새 많이 이제 개봉되고 있는 레디 플레이스 원 네. 같은 그런 환경 자체를 XR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또 여기 관련해서 영화도 예.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자, 저희가 아까 양성 매니저님께서 VR 또 AR 기업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주제에 뭐 딱 맞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눈에 띄는 기업이라서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눈에 띄는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궁금하니까. 딱 봐도 일단 지금 이 풀 다이브 테크놀로지 이영준 대표님은 또 13년 동안 VR, AR 콘텐츠 제작 및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신 네. 산 증인이십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풀다이브 테크놀로지, 아까 이 VR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정말 관련 산업도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도 이제 강의를 요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물어보면 가상과 현실이 네.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차피 영어 합성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상현실은 그 인간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인식하듯이 뭐 이렇게 탁자를 만지거나 이렇게 인식하듯이 가상으로 구현된 환경 자체를 물리적인 환경처럼 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VR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느끼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느끼게 되는 비현실 감각 그런 물체를 지금 느낀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국내도 많이 다녀보지만 네. 그것도 가능하냐? 지금 현재 보는 것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쵸. 말을 많이 듣는데 네. 현재 지금 15일 날 아까 양성욱 매니저님이 또 말씀하셨던 거기 네. 이제 데모데이 때 저희 쪽 프로토타입이 정확하게 물리감, 부피감, 물체의 가상 오브젝트 비현실적인 부피감, 그 다음에 경질감까지 지금 느낄 수 있게 곧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일반 분들께서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면접대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이제 보시게 되면 네.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그 일이고 예, 멀어 그다음에 보이는. 그쵸.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현재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들로 해가지고 저희 쪽 지금 짜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현재 좀 우리나라 VR 기술 수준 같은 건 좀 어느 정도인가요? 단적인 예로요. 네.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요 1mm 손가락 이 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12개까지 이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표면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해외에서는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시제품은 안 나왔지만 네. 그쪽도 그쪽 연구 개발이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국내 얼마 전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네. 그 기술이 있다 그래서 예. 찾아갔는데 3개밖에는 못 집어넣고 그다음에 보통 손가락 끝 부분이 500Hz 정도까지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네. 가장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 이제 부위 중에 하나인데 200Hz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그 정도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직은 좀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조금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급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특허를 갖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많이라고 하기는 약간 부끄럽고요. 이제 현재 많이들 알고 있는 트레드밀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지금 특허 2개를 지금 보유 중에 있고요. 네. 정확히 어떤 특허죠? 이게 트레드밀 하면 보통 운동할 때 이렇게 하는 이제 운동기구를 운동기구로 알고 보통 있잖아요.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 트레드밀은 원형 형태 1.5m, 1.5m에 사람이 중간에서 걷는 타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게 제자리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걸을 때 항상 상방신이나 이런 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축까지 다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고 그다음 뛸 수 있고 그다음에 엎드릴 수 있게 지금 현재 국내 해외 쪽에서도 지금 엎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트레드밀이 갇힌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자유도 부분을 아직까지 그 구조로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팔다리 전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네, 아까 뭐 해외에 비해서 국내 기업은 아직 좀 멀다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든든합니다. 네, 희망이 좀 불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상현실에서 이 촉감까지 전달이 된다는 게요. 정말 뭐 생생하게 그 현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양 매니저님, 좀 전에 전한 이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식 중에서 이 VR 또 AR 스타트업 관련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풀다이브 테크놀로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 풀다이브 테크놀로지는 네. NRP 2기십니다. 네. 예, 넥스트. 아까 네, 넥스트 리얼리티 파트너스 네. 예, 외웠습니다. 예, 2기로서 3회 창조 오디션 아이디어 부분의 선발 팀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 자금 2천만 원과 광교 경기문화창조부 입주 공간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유죠. 어떻게 이 회사 풀다이브 테크놀로지를 창업하시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13년 가까이를 그래픽 엔지니어랑 네. 그다음에 컨설턴트, 어드바이저로 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기획하고 실장에서 총괄 기획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요즘 많이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킬러 컨텐츠, 킬러 컨텐츠. 근데 예. 제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킬러 컨텐츠라는 게 소프트웨어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기계의 기자도 모르는 이제 제가 뭐 전공도 컴퓨터 그래픽 전공을 했고 하다 보니까 기계의 기자도 몰랐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외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년 동안 기획을 했어요. 네. 뭐 자다 깨다 뭐 잘 시간도 없이 뭐 기획을 했는데 많이 걱정되죠. 2년 동안 거의 벌이가 없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상당히 좀 가난하게 거의 밑바닥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와이프한테 상의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 진짜 제 나이가 이제 42 정도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근데 진짜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상당히 믿어주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너무 흔쾌히 받아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든든한 조력자로 지금 제 곁에 아주 충분히 흐뭇하게 있고 지금까지도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가족분들의 좀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좀 풀다이브 테크놀로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방송을 보시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스타트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일단 창업을 하고 나서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자금 부분도 있고 인력 부분도 네. 있습니다.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암만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분야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전혀 뭐 그 뜬금없는 네. 이제 그래픽 하던 사람이 제조업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신의 눈총을 많이 받았었어요. 2년 동안. 그다음에 믿지도 않았었고 저나 저희 회사에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우연히 인연이 돼서 네. 이제 아이디어 부분에 선정이 되고 입주 공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도 뭐 지원하에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기획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차츰 밟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뭐 엄밀히 말해서 3번째 제품이지만 네.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이 오. 이제 완성되는 거고 네. 지금 한두 개 업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현재 개인 투자자도 지금 저희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네. 저희밖에 없어서 네, 네.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지금 15일 날 꼭 오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좀 많은 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제 좀 성과가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단계에 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뭐 잠깐 자랑해 주셨는데 지금 개발 중인 제품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소개를 이제 출원 중이긴 한데 네.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러브 형태의 예. 제품인데 지금 국내에서 글러브 형태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위치 인식, 내 손이 어디 정확한 위치 인식을 하기 위한 글러브 형태는 많은데 네. 실제 그에다가
유사적인 그 실제 질감 자체나 촉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해외에서도 출시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뭐 발표하겠다,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데는 많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출시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 기업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님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대단하다. 아직 스타트업이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니 좀 대단하다는 평가를 조금 흐뭇하게 좀 예. 받은 말씀을 들으니까 제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말씀해주신 그 글러브라고 하셨잖아요. 이 개발을 하시는 이 VR 제품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프로젝트 코드명이 센티르. 센티르. 예, 네. 프랑스어랑 이탈리아로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 센티르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상의 물체를 비현실적인 물체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 내가 느끼듯이 느낄 수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뭐 특히 게임 쪽에서 체감형 게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그렇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실제 기구를 놓고 하는데 사고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높은 상태고 네. 그거를 가상현실로 아. 내가 실제 손으로 내가 감각 네. 느끼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훈련 그렇죠. 체험 효과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쪽, 대테러, 지금 뭐 폭탄 뭐 이제 뭐 제거나 이런 네. 것도 근거리에서 지금 조작 갖고 로봇 조작 갖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원거리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게 해체까지 가능할 수 있는 네. 기술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얼핏 딱 들었을 때 이게 좀 게임에 이용을 하면 유저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못했는데 뭐 의료, 뭐 또 밀리터리 그리고 또 산업까지 이게 좀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상용화되면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감이 듭니다. 자, 창업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요. 좀 창업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해 오셨는데 힘든 점은 좀 없었습니까? 힘든 적 많죠. 네. 그거면 진짜 얼마 전에 와이프랑도 얘기하다가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었는데 뭐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겪는 일이겠지만 예.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금과 인력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여러 매체에서 육성 자금 푼다, 투자 자금 얼마나 형성이 되었다, 그다음에 구직난이 심하다. 이런 매체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가장 하단에 위치한 스타트업은 상당히 먼 나라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 하나 구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을 리크루팅해도 사람 지원자가 없어요. 네. 스타트업다 보니까. 그리고 창업 공간, 뭐 예를 들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학교 측에서도 현재 많은 창업 공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오픈형 공간으로 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제품이나 컨텐츠 만드시는 기업들이 오픈형 공간에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자선 사업하는 거랑 아이디어 똑같아요. 싸움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은 전혀 맞질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예. 국내 투자한다는 거는 회사들도 많고 이제 뭐 사기꾼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투자라는 형식의 자회사 부풀리기라던가 아니면 돈을 미끼로 기술만 가져가는 네.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투자가 아닌 투자라는 형식에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업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100%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말이고 공공기관도 지원 사업의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봅니다. 예.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갖고 개발하기도 좀 바쁘고 저희 같은 제조회사는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 상황에서는 뭐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갖고 회사를 평가를 하고 또 뭐 또 적게는 또 기간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회사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매번 이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힘든 점을 여쭤보면 대부분이 자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이 이제 구인이고 하는데 뭐 이런 창업 공간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도 보다 섬세하게 좀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인 약간 지원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으로 나온 진흥원 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개발 자금과 사무공간 지원이 아닐 수 예. 없겠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NRP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 NRP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NRP 얼라이언스 파트너 사이에는 믿을 수 있는 투자 회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과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좋은 투자 유치 기회까지 만들어주는 스타트업을 위한 그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VR 분야가 새롭게 등장한 산업이고 또 모든 걸 좀 창조하다시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반대로 좀 힘든 점 반면에 보람되고 기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네. 요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 사람들 눈은 또 점점 높아지고 네. 또 기술은 더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제 회사를 뭐 만들었을 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는 아니라서요. 직원들이 이제 웃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제 일에 대한 보람을 좀 하나하나 성과가 나올 때마다 예. 보람을 좀 느끼고 아직까지 이제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의 것은 좀 없지만 이제 2년 차 지나고 3년 차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 분, 두 분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점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그런 거에 좀 요새 좀 많이 뭐 기쁘다랄까 예. 뭐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아까 좀 구인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또 지금 이 풀다이브 테크놀로지에서 좀 필요로 한 인재가 있다면 어떤 인재가 좀 필요하신지요? 저는 회사를 만들기 전에 여러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해외 기업을 특히 많이 벤처마킹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의 자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조금 읽어봤고 한데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게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다들 공감하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좀 회사는 많지를 않죠. 예. 그래서 부족한 거 많고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로서 대리처럼 일하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2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일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제가 고생하는 그런 만큼 직원들이 실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루에 10시에 출근해서 7시간 근무하게 하고 네. 이럴수록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일을 적게 집중할 수 있으면 예. 제가 그만큼 더 일하면 되니까요. 예. 그런 거에 좀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원하는 직업 이제 사람이라 그러면 본인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을 다해서 네.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예, 대표님이 또 발로 뛴다고 하시니까 근무 시간에만 좀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글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 반가운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나오신 김에 회사 자랑도 좀 해주시고 또 함께 구인 광고도 좀 해주시죠. 추가 인력 항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오실지는 모르겠고요.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회사에 나와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인력은 제발 좀 지원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스타트업이고 가상현실 분야에서 컨텐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특수하게 한국에서 비현실력 감각 전달 하드웨어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들 연매출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라고 하는데 일반 컨텐츠 업체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비전 있는 회사에 구인 광고라기 하기보다는 좀 저희 회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풀다이브 테크놀로지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계획은 단순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즐거우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우며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들 가족부터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현재 그걸 위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미래 직업 체험을 제가 직접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인재를 많이 또 양성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업 선배로서 VR 관련 산업 등에 관심 있거나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정확한 계획과 주도 면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인들이 주도 면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준비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름 또 뭐 사례를 면밀히 또 검토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올리시자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다 하지만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실 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체념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의 저처럼 공황장애의 우울증, 합병증까지 이제 와서 치료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 없이는 성공은 없고요. 그다음에 역경 없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 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업 스타트업 시간 1부에서는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 그리고 풀다이브 테크놀로지의 이형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